자,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들을, 자, 이런 것들,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돼요.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작성하면서는 글자나 내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를 및 수정한 글자 수의 여백에 지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송인의 도장 및 지장을 찍어서 서명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날짜에도 그럼 봐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날짜에도 지금 도장을 찍었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어디에도 들어가냐면 혹시라도 내가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이런 거 삭제를 했으면 거기다가도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거기다가도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2번 찍는 거예요. 수정을 했으면 거기에도 수정한 거에 정확하게 여백에 기재한 다음에 거기에도 지장을 찍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외에 이제 날짜와 발송 날짜에는 기본적으로 찍어야 돼요. 알겠지?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공적 문서기 때문이에요. 이해돼? 내가 숫자를 쓰다 틀렸어. 그럼 다시 써야 되잖아. 맞잖아. 그럼 다시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야, 그냥 X 치면 안 되잖아. 왜?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진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사이코라서 내가 가다가 이거 글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X 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3천만 원으로 바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 이거 뭐 세상에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좆대바로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수정을 했으면 X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정했고 그럼 이제 뭘 고칠 수는 없어. 글자 수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글자 수가 몇 글자짜리야 라고 정정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다 사인해버리면 수정한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되잖아. 맞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핵심이 이거예요. 수신인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증명의 경우에는, 됐지? 그러나가 핵심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해요. 이건 왜예요? 수신인이 수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냈을 거거든.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수신인이 받는 사람이 잠적을 탔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증명을 굳이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너무 침해되잖아. 그럼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쵸?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발송한 날부터 보내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화장품 사가지고 저 내용 증명 보낼 일은 아마 없을걸? 아마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요새는 화장품이 그렇게 고가긴 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냥 이거 그냥 뭐 써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옛날처럼 진짜 없는 살림에 20만원 30만원짜리 하나 겨우 장만했는데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잘 없어. 그러니까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 알겠지? 계속 내용 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3년간 보관해요. 원칙이야. 자, 발신이나 수신이 이를 분실할 경우에 발송 우체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본인이 입증하면 이걸 갖다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복사도 가능해요. 뭐 이건 뭐냐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제도의 특징과 기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네. 끝났네. 됐니? 뭐 내가 원래 이렇게 문제 안 풀거든. 근데 이건 이제 누가 봐도 그거잖아, 그렇잖아. 1번이랑 답을 찍고, 됐지? 다른 것들이 왜 아닌지 봅시다. 특정 제도의 형성 배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해됐죠?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얘기한 적은 없어. 알겠지? 분명히 기능을 얘기한 거지. 물론 한계는 얘기한 적이 있어. 뭐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다. 됐지? 그러니까 내용의 참과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아. 이건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한계라기보다는 그냥 특징과 기능이야.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깔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장점과 단점 그딴 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아니야.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제도의 필요성 따위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유추하지도 않아요. 이해됐지? 뭐가 틀렸는지 다 정확하게 이렇게 X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문제가 너무 쉬워도. 2번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랬네요. 않는 것은 내가 항상 이렇게 빗금치죠.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잖아. 우리 뭐라고 내가 쌤이 얘기했냐면 내가 심리적 부담과 증거 요령 이 두 가지라 그랬지. 맞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법으로 조질 거야. 너하고 소송을 할 거라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야, 내가 소송할 거지? 자, 증거 보낸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너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걸? 압박감. 됐죠?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알겠지? 제도 자체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항상 이게 느끼지만 쌤이 소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소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하거나 됐지. 그리고 이제 건축설계사무소는 사실상 소송 걸릴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다들 한 번씩 걸리거든. 한 번씩 걸려. 이게 어떤 의미로 걸리냐면 건축주한테 걸리는 경우는 우린 잘 없어. 내가 그래도 일했던 회사는 건축주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또 일을 거지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우리한테 야 씨발 너네 제대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 그렇지?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시비가 걸리냐면 시공사. 개 양아치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건축주가 돈이 없잖아. 건축주가 돈이 개 많을 리가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자기 평생 모은 돈 가지고 집 하나 짓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그리고 상가 주택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가 빚을 내 가지고 나 여기 3, 4층에 내가 살고 나머지 1, 2층 월세 줄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 쌤은. 그리고 이제 내가 후반기에 이제 내가 회사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후반기에는 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도 막 건물 한두 채 있는 사람들이 오시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떠냐면 똔똔이야. 한두 채 가지고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말하는 게 나도 아니지만 약간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현금이 없어. 본인들이 부자라는 걸 그러니까 본인들 자산은 되게 많거든. 왜냐하면 건물이 두 채야. 예를 들어서 자산이 엄청 크게 잡혀 몇십억씩 잡힌단 말이야. 근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 다 이자 맞고 뭔 말인지 알아? 세금 내고 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냥 남들보다 조금 윤택하게 사시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몇십억 막 현금으로 쌓아놓고 살아 이런 사람들이 없어. 다 뭐냐면 다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대출 이자 때려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있어. 왜? 그 건물을 처분해야 돈이 생기는데 처분을 못했잖아. 그리고 꽤나 건물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 의외로 내가 그래서 되게 많이 느껴. 건물주가 생각보다 바빠요. 되게 바빠 생각보다. 이게 어떤 거냐면 1년에서 5년 차까지는 안 바쁠 수 있어. 되게 좋아. 1년에서 5년 차는 별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우리도 1년에서 5년까지는 다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 물론 이제 보증을 받기까지 어렵지.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따져야 되거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해결해 주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5년 차 이상부터는 건물에 무조건 문제가 생겨. 자동차 똑같아.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그지 같은 기후에서 봐봐.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가 공존하잖아. 그렇잖아. 우리나라의 방산이 왜 잘 되는 줄 알아? 왜 무기를 잘 팔 수 있는 줄 알아? 봐봐. 중동에서도 우리 무기를 살 수 있어. 왜? 사막 기후랑 우리 여름이랑 똑같거든. 근데 사막은 밤에 춥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어딜 견디게 해놨어? 여름과 겨울을 기준으로 다 견디게 만들었잖아. 대충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무기는 사막에서도 전투를 치를 수 있고 노르웨이 이런 극한 기후에서도 전투를 치를 수 있고 더운 데서 다 돼. 다 돼. 더운 데만 오케이. 추운 데만 오케이. 덥고 추운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되게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노르웨이인지 어딘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웨덴인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우리 거 K9 자주포를 살려고 그랬다가 프랑스한테 이제 넘어간 거야. 프랑스가 야 잘해줄게 우리보다 훨씬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잘했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막 엄청 유명하지 않았거든 지금처럼. 그래서 한국 스펙은 좋은데 득보야. 신뢰가 안 돼. 한국이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병신이야. 그래서 내가 프랑스 거 살게 했는데 아직도 지금 5년인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기를 못 받았어. 폴란드가 얼마 전에 우리하고 계약했거든. 폴란드는 전액 다 받았어요. 전체 다 받았어. 우리가 쓸 물량을 한화에서 먼저 너네 써. 너네가 무기 사줬잖아. 고마워. 이랬고 우리 국방부에서 먼저 쓰시게 해. 아유 주요한 고객이지. 이러고 줘버렸어.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신나가지고 자기 국궁 영상에 K9 자주포를 이렇게 전면에 배치해서 자기들 홍보 영상이야. 군대 홍보 영상인데 우리 무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냅두는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폴란드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들 자꾸 살려고 그래. 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줘. 미친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이고 우리거든.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군단이니까 전쟁이 안 끝나서 휴전 중인 거야. 그러니까 전쟁 중이고 우리인데 우리 무기를 미리 저기 계약한 형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거래로서는 신뢰가 짱인 거지. 맞잖아. 손해보고 해주는 거잖아. 그렇잖아. 국방부에서 기다릴게. 오케이. 상관없어. 우리 나중에 받아야 돼. 우리 있어 무기. 옛날 거 우리 저기 6.25 전쟁 때 쓰던 무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훈련하면 돼. 괜찮아. 갖다 줘.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되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는 방식은 똑같거든. 옛날 무기나 지금 무기나 전자식으로 제어하나 다 수동식이거든.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수동이기 때문에 옛날 걸로 훈련하나 지금 걸로 훈련하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우리 거는 냉방 기능이 없다. 너네 혹시라도 탱크 부대를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제 기계화 보병사단이었으니까 선생님 부대는 탱크 부대란 말이야. 그렇지? 가면 알게 돼. 거기서 너네가 탱크를 타게 된다? 없어요. 냉방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에어컨을 구동하는 게 우리 차 에어컨 생각하잖아. 전차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터지면 안 되잖아. 그게 터지면 큰 폭발이 일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더 방탄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넣는데 몇 억씩 들어. 1억씩 들어. 차에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잖아. 없는 차가 없잖아. 이제 옛날에 옵션이었지. 근데 뭐 해봤자 100만 원이거든 그게. 근데 지금 너네가 타는 탱크는 그럴 수가 없어서 됐죠? 1억씩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감히 삭제. 여름에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검은색 철제 박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관짝이야 관짝. 그냥 개더운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것 같아. 그리고 그 탱크 자체에서 뿜는 열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 익는 게 느껴져. 익다가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쓴 모자도 철모잖아요. 이게 뇌세포가 파괴되는 느낌이 진짜 들어. 실제로 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덥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막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탱크 부대인데 되게 재밌게도 훈련을 1시간밖에 못해요. 우리 쉬어. 나 군대 있을 때는 쉬어줬어. 1시간에 한 번씩 쉬어줘. 애들이 너무 잘못하면 쪄서 죽기도 하거든.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애들을 강제로 내보내. 1시간만 지나면 애들을 강제로 꺼내가지고 물 존나 먹이고 야 시간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야 좀 쉬어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늘에 막 갖다 놓고 하거든. 우리 되게 이거 중요한 거야. 잘못 깎아서 가거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물론 걷는 것보다는 낫지. 걷는 것보다는 나아. 근데 내가 한번 타보니까 걷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개인적으로. 난 어쨌든 그 운전병이기 때문에 그걸 탈 일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어쨌든 뭐 훈련하다 보면은 뭐 장갑차에 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니까 내가 이제 훈련을 우리 사단장님 여러 곳에 보내가지고 근데 이런저런 부대 훈련을 경험하다 보니 나도 타게 됐는데 재밌긴 재밌어. 한 번은 재밌는데 군대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재밌는데 이게 늘 하면 이제 죽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공도를 다니는데 속도가 60까지 안 나와요. 속도가 40? 도로를 다닐 건데 속도가 40에서 50이야. 그래서 개느리단 말이야. 일반 차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뭐 그런 슬픔이 있어. 어제는 내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봐봐. 자 방문 판매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증명의 효력은 서면에 발송한 날부터 아까 나왔지? 맞지? 이거 원래는 받는 날부터 발생해야 되는데 맞잖아. 그런데 이런 방문 판매 청약 철회는 분명히 수신자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얘만 예외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었잖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걸 꺾는데 얘는 꺾은 게 아니라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내용 증명 발송 이후에 발신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나왔고요. 자, 우체국에서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 부를 제출해서 그치? 발신인도 그 중 하나를 가지는 거죠. 세 명이 갖는 거였어.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5번이겠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는 안 돼요. 끝났어요. 무조건 전이야. 알겠지? 그 철회 기간 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어. 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3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A의 내용을 우리가 봤다 치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원래 문제 풀 때는 봤다 치고 쭉 볼게요. 뭐 어쩌고 쭉 나와 있고 보니까 이제 요거 정확히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있고 방문 관계 계약 관련이라고 내용을 정확하게 제목에 명시해야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삭제하면은 삭제했다고 이렇게 직인을 찍어줘야 되고 나 마지막에 여기에는 직인 찍어줘야 돼. 날짜 뒤에 맞지? 그치? 이렇게 있는 것 같네. 일단 보자. 어떤 보면 맞는 것 같아. 쭉 봅시다. 어쨌든 자,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추가해야 되죠. 그쵸?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없잖아요. 정확히는 이름이 없네. 이해돼? 맞지? 그러니까 주소와 이름을 추가해야 돼서 여기도 이제 그럼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주소는 있네? 됐니? 추가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이니까 뭐 저 상사가 아니겠죠? 그죠? 정확한 사람이 있겠지, 그지? 어쨌든. 자,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발신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계약 철회 요청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됐죠? 뭘 고쳐야 되겠지, 그지? 이거 철회 계약 내용 관련 이게 아니라
내가 너랑 계약을 해지할 거야를 제목에 정확하게 의도를 보여준다 했으니까 맞는 것 같고 3번.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맞는 거야. 다시 두 글자를 삭제했으니까 글자 수에서 두자 삭제로 적어야 돼요. 그렇죠? 글자 수 적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4번. 요구사항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서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렇지.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다 라가 나와줘야 되잖아. 맞잖아. 그래서 내용상에 명확함이 있어야 돼. 또 5번인가 보네요. 특정인에 전달받았다는 증거의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를 밝혀야 돼.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해? 우체국이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안 계셔가지고 내일 갈게 해가지고 내일 만났는데 근데 날짜 안 맞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없었어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건 틀린 거야. 다만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지? 맞지? 이거 그냥 내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된 날부터 내용 증명의 효력이 있는 거야. 다만 뭐가 틀렸어? 특정인에 전달받았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돼서 날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낸 날짜만 있으면 돼. 맞지? 그렇게만 정리합시다. 4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기억 보면 되죠.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법정 분쟁의 소지를 줄인 건 첫 번째 증거 효력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심리적 부담 때문이네. 이렇게만 정리해놓고 넘어갈게. 자 4번 봐봐. 자, 수신인에게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분쟁 한번 제대로 맞짱 떠보자 하는 거야. 알겠지? 틀린 거고.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것을 너 의사표현해가 아니에요. 내 의사표현이야. 알겠지? 모든 법적 권리는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거야. 남이 의사를 표현 안 해도 돼. 왜? 그거는 본인의 자유야. 이해되니? 남한테 야 너 의사 표현해라 라고 강요하는 우리 법적 권리는 없어요. 왜? 본인의 기본권이잖아. 그걸 침해하면 안 돼. 헌법적 권리 침해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3번 발신인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 충동적인 걸 어떻게 막아주냐? 내가 지름신이 나오는 걸 어떻게 막아줘? 법적인 게. 그렇잖아. 엄마가 날 고소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지. 그지? 4번 발신인이 의사표시를 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나 얘기했어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해됐지? 그게 의사표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이거야. 의사표시란 거지 이 의사표시가 참 거짓인지는 모름. 지문에 나왔었지? 맞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얘는 이렇게 주장한데는 객관적으로 증명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효한 거였죠. 자 5번 그래서 이걸 장난치겠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그잖아? 됐죠?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5번 봅시다. 나는 요런 게 제일 싫어. 이거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어쨌든 보자. 자 의외로 쉽다. 알았지? 싫은 거지. 쌤이 싫은 거지. 막상 풀면 의외로 장난밖에 칠 게 없어서 의외로 쉬워. 알겠지? 말장난은 밖에 안 돼. 그래서 잘 기억해놔. 잘 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요때 만료가 돼요. 근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요때 만료가 될 건데 6개월 전인 요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갑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했어요. 이때 이제 조져도 되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가압류, 갑처분 등등등. 아까 소송도 있었나? 뭐 아무튼 등등등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장난칠 만한 게 뭐 있지? 그런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됐잖아. 요거 하고 나서 잘 봐. 이게 갑에게 도달되었으니까 이걸 하고 나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어느 날짜 기준이냐면은 10월 31일 기준이에요. 맞지? 이 날이 언젠데? 내용 증명 보낸 날 아니야? 맞죠? 요거 분명 나오겠지? 분명 나올 거야. 알겠지? 물론 뭐 갑에게 도달된 날짜가 10월 3일인지 30일인지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니까. 됐죠? 계속 보자. 자,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알리기 위함이에요. 알리기 위함인가요? 야 31일까지야 이렇게 알리기 위함이야? 어떤 미친놈이 그것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냐? 야 그때까지인데 왜 안 갚니? 이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자,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자 이게 내가 장난친다 그랬잖아. 소멸시효 만료일과에서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건 우리 지문에 전혀 없었어요. 내용증명 발송일일 거야 아마. 자 그래서 12월 31일이 틀린 거예요. 10월 31일이어야 되고 우리 내용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는 몰라요. 맞지? 언제 어떻게 이게 중단돼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게 그럼 봐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개월만 연장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 안에 갚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갚는지 안 모르잖아. 지금 중단됐다는 거는 언제 갚을지 모르는 거야. 갚을 때까지 중단인 거야. 이해됐어? 갚을 때까지 중단해야 되는데 그럼 2개월 연장하려고 내가 이 짓을 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맞죠? 우리 그 지문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왔어,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모른다는데 사실 틀린 거죠. 알 수 없으니까 4번. 자, 을이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때까지만 유지가 돼요. 맞나요? 이후 법적 대응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지. 맞지?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멈추고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4번은 맞네. 요게 좀 어려웠지? 그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번 단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굳이 적어놓은 거야. 이래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돼.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낸 거 가지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닌 거야. 내용 증명을 보내고 2번 단계로 가야지만 3번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지금 법적으로 뭘 할 의지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3번이 못 가. 그럼 무슨 얘기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12월 31일 되면 자동적으로. 이해됐지? 그래서 4번이 난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5번. 자, 이때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10월 31일에 뭐 모르겠어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틀렸네요. 어쨌든 됐죠. 뭐 말이 안 맞아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혹은 6개월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0월부터 6개월이면 이해돼? 숫자가 나온 게 이거밖에 없잖아. 10월부터 6개월이면 언제니? 4월 아니야? 대충? 12 우리가 12간지 쓰니까 그지? 그럼 안 맞잖아 이것도. 그렇잖아 날짜가.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래서 4번 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